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저성장이니 부채니 듣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망도 썩 밝지만은 않다는데요.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오늘은 희망찬 미래를 위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까 합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그 혜택은 자산시장으로만 쏠렸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금리 인하 압박을 넣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달러 가치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부채 전쟁이라는 책에서는 은행이 부채를 권하면서 돈 장사를 하고 파생상품 같은 위험한 상품까지 만들어서 사고를 친다고 꼬집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서브프라임 사태였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실물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죠. 더 화나는 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 돈은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AI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 때문에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자산 시장만 계속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떠냐고요? 자영업자 3년 생존율이 반토막이고 작년에는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방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의 90%나 되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소유는 춤춘다의 저자 홍기빈 씨는 자본주의의 진화를 요구합니다. 플라톤도 자본의 사회화를 강조했듯이 개인의 탐욕을 방관하면 사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AI, 녹색에너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분배 구조를 바꾸고 자산 시장 과열을 막고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 국유화 같은 급진적인 주장도 있지만 금융 시스템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는 정부가 세금을 이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4년제 대학에 매년 1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부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4년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약 15.3조 원 규모입니다. 교육부가 약 10.7조 원, 과기정통부가 약 2.8조 원을 차지하며 인력 양성에 6.1조 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4.2조 원, 연구개발비 3.6조 원이 3대 축을 이룹니다. 여기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024년에는 약 15.5조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국공립대 육성지원금을 제외한 10조 원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대학의 기초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은 정부가 종잣돈을 만들고 대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의무도 대학에 있는 거니까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보유세를 더 걷고 그 돈으로 국가가 소유한 철도 부지 지상에 장기 임대 공공주택을 짓는 겁니다. 지방은 역 주변 개발이 수도권보다 더 쉽습니다. 지역의 경우 교통비까지 대폭 할인해준다면 교통지역 수도권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 겁니다. 싱가포르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99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 국민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합니다. 한국은 토지 사유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어 단번에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역세권이라는 거점에 집중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정책만 보더라도
대학 지원을 개인 장학금으로 전환하면 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올라가고 역세권 장기 공공임대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면 저소득층이 빚 없이 교육받고 싼 집에서 출퇴근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합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다만 두 정책 모두 기득권인 대학, 다주택자, 건설, 자본의 저항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연대와 단계적 접근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